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강8450님, 영희님, 고구마 까까님, 감사합니다. 전 마음을 너무너무 많이 졸였어요. 어제 방송하고 나서 방송 때도 말씀드렸는데 운명의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랬는데 방송 끝나고 나서 좀 지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너무 마음 졸였는데 그래도 마음은 좀 편안합니다.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진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 직후 이원재 끝내준 경제 8월 26일 화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 모셔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새벽 1시 반이었죠. 네, 한미 네. 정상회담 걱정이 진짜 많았는데 네. 선방한 거죠. 그렇죠. 돌발 상황 없이 돌발 상황만 없어도 성공했다고 했는데 대만족할 만한 상황입니다. 위대한 지도자란 말도 했고 누구한테요?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가 이재명에게 실제로 그걸 종이에 써가지고 또 줬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위대한 지도자고 이 한국은 잘 나갈 거고 내가 늘 그 옆에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 처음에는 아마 방송 보셨던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저자세 낮은 자세 아닌가라고 우려도 했는데 실제로 그 지나갈수록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됐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날 어제 회의 직전에 3시간 전에 또 트럼프가 또 이상한 이 트루스 소셜에 글을 남겼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들 막 정말 깜놀했습니다. 네. 이게 한국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글을 남겨가지고 그게 여기서는 사업할 수 없다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랬는데 막상 회의 들어가서 이제 그게 잘못 이해했고 바로 잡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완전히 다 해결된 데다가 또 이렇게 화기애애하고 그리고 정작 그 민감한 이슈들을 전혀 거론되지 않는 그런 회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Purge or Revolution 네. 그런 게 뭐 진행되고 있다 저렇게 화면에 네. 나가는 것처럼 숙청 또는 혁명이죠. 네. 숙청인지 혁명인지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또 우리나라 정치인들 일부 정치인들은 막 이거 봐라 이거 윤석열 대통령 수사하는 게 탄압이다 뭐 이런 얘기로 맞습니다. 받아들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교회와 군대에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교회는 사실 지금 순복음교회와 극동방송 그리고 이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통일교까지 4군데를 압수수색을 했고요. 군대라는 데는 이제 오산 군사기지를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했는데 워싱턴 포스트로 보면 통일교라고 명확하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통일교는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목걸이와 시계 등을 목걸이와 그 귀걸이 등을 받고 공천을 부탁한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 회담은 잘 끝났지만 한국의 극우 보수들이 어떤 형태로든 트럼프에게 연락을 해서 뭔가 그 윤석열 구명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드러났고요. 여전히 오해였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그 라인이 살아있을 가능성,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런 얘기를 갖다가 미국에까지 전하는 분들은 어떤 동기로 그런 일을 할까? 그래서 어쨌든 망쳐놓겠다는 3시간 동안은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그 기대와 의혹과 온갖 불안이 뒤섞인 3시간이었죠. 그 극우 커뮤니티 같은 데서 그런 기대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랬고 심지어 오늘 아침 신문에도 종이신문에까지 그렇게 찍혀서 일면에 주장하고는 이 초판에는 그 발언을 크게 써놨고 새벽 상황 업데이트 안 된 채로 그리고 공항에서 홀대를 받았다라는 것까지 기사에 났는데 일면 사실 그걸 썼더라고요. 그랬는데 아침 상황은 이제 밤사이 완전히 뒤집힌 거죠.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다라는 말을 남겼기 때문에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홀대한 것도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실무 방문이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그 정도로 하는데 그러니까 많이 대통령이 직접 마중 나가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런 안 왔다는 걸로 홀대받았다고 설명을 비판을 한 건데 원래 그런 차원의 방문이라는 그러니까 거죠. 방문의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고 말 그대로 실무 방문이기 때문에 이 의전을 최소화한 형태의 방문이었습니다. 하기는 미국 같은 경우에 외국에서 어떤 정상이 올 때마다 모두 다 나가가지고 마중을 하면은 그것 때문에 일을 못할 정도일 것 같기는 해요. 사실은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그런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부담이 됐겠지만 사실 어제 회담은 완전히 그 상황을 반전시킨 그런 회담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또 전략적으로 상당히 접근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통령 전용기에서 트럼프의 거래 기술이라는 책 이야기 하기도 했었는데. 책이었고 어제 보면 이제 처음에
그 오벌 오피스죠. 이 네. 타원형 오피스를 트럼프 스타일로 황금으로 막 반짝반짝 아, 구현해놨잖아요. 맞아요. 그걸 보면서 품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서 그거를 일단 미국 사람들이 유치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네, 꽤 거기 있는데. 당연히 유치하죠. 유치한데 품격이 있다고 말하면서 트럼프 일단 이제 살짝 그 기분을 좋게 만들었고 북한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사람이 트럼프다라는 말을 했는데 거기서 트럼프의 입꼬리에 살짝 올라갔고요. 결정적으로 다들 오늘 기사 많이 보셨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내가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 그 이제 드립을 던졌는데 트럼프가 그 말 듣자마자 빵 터지면서 웃었죠. 그러면서 그랬죠. 완전히 사실상 무장 해제가 돼서 그 뒤로부터는 이제 완전히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리고 절묘하게도 그 다음에 이제 기자회견을 시작했는데 기자들이 계속해서 가자지구라든가 미국 내 현안이라는 거 다른 질문을 던졌죠. 그러면서 네. 사실 한국에 지금 첨예하고 민감한 현안이 있는데 그건 거의 거론되지 않고 스무스하게 좀 넘어간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그리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얘기가 있었는데 북한하고 네. 이 김정은하고 정상회담을 해보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네네. 트럼프가 또 할 의향도 있다고 그렇게 의향도 얘기를 있고 해버렸죠. 뭐 이 사실 그래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론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운전자론이라는 건 이제 사실 주도를 하겠다라는 거였고 실제로 그 당시 볼턴의 회고록 같은 거 보면 트럼프 약간 문재인 대통령 약간 무시했다라는 식으로 미국 안에서 이해를 했는데 이 페이스메이커는 그것보다 좀 더 겸손하게 한 발 물러서 있는 그리고 피스메이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를 하시라라고 다 이렇게 띄워주고 뒤에 살짝 물러가지고 도와주겠다라는 건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그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걸 그 페이스메이커가 왜 마라톤 뛸 때 맞습니다. 주요 선수가 뛰면은 네. 그 선수가 컨디션 조절할 수 있게 맞습니다. 중간 중간에 네. 같이 뛰어주는 사람을 그리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도 그 라임이 맞기도 하고 맞아요. 실제로 이 말이 정말 재밌는 게 페이스메이커는 사실 이제 뭐 3시간 안에 뛰어야 된다, 2시간 안에 뛰어야 된다 하면 적당 그 구간을 이 속도를 유지하는 역할, 지치지 않도록 하는 건데 그런 페이스메이커는 실제로 이 달리는 사람 못지않게 실력을 갖고 있어야 그렇죠.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실력은 있지만 더 빨리 뛰지 않고 당신을 보조하는 그리고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해주겠다라고 했고 그때 또 재밌었던 게 이 트럼프가 아주 마음에 들어하면서 중국을 갈 때 같이 가면 어떻겠냐 비행기 에너지 비용도 아끼고라는 말을 했는데 그런 말 자체가 굉장히 최고의 찬사긴 하죠. 중국을 가는데 같이 동행해달라. 그리고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인정해 주는 거기도 하고 이 제일 첨예한 현안을 같이 논의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사실 페이스메이커 이 얘기하고 나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 전에 한국 대통령들 많이 봤는데 그렇습니다. 네. 뭐 접근법이 좀 틀린 게 있었는데 네. 당신 접근법이 제일 옳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사실 그래서 이 이재명 대통령도 은근히 트럼프가 정치를 떠나 있을 때 북한이 핵무기도 만들고 엉망이 됐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약간 바이든을 디스를 했죠. 바이든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근데 트럼프도 내가 협력했던 한국의 여러 지도자들을 보면 북한에 대한 접근이 옳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은 사실 유일하게 만났던 사람이 문재인과 박근혜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니까 두 사람을 살짝 디스한 거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접근이 훨씬 낫다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완전한 극찬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지금 이 이재명 대통령의 접근이 또 주요했던 게 다른 거 다 됐고 맨 처음에 북한 이슈를 끌어올리면서 네. 이날의 주요 쟁점을 북한 이슈로만 만들어 버렸죠. 그렇죠. 처음에 그걸 잡고 나니까 다른 건 다 이제 사과를 수입하느니 마느니 소고기 연령을 어떻게 하느니 그런 것도 아주 지엽적인 문제. 그리고 트럼프의 최대 관심은 노벨 평화상인데 지금 피스메이커라고 하니까 그것 모든 주제가 다 그걸로 가장 큰 주제로 옮겨가서 다른 주제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핵심인데요.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쓴 거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네. 언급한 그 책인데 그 책에 보면 거래의 가장 중요한 기술 1번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think big. 큰 이야기를 해라. 큰 그렇네요. 이야기를. 네. 근데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네. 수입소 몇 개월까지 수입할 네. 수 있냐 네. 없냐 쌀 얼마나 네. 수입하냐 이런 것들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작은 이야기인데 네.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갈등 요인이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북한은 어떻게 보면 미지의 땅이에요. 미국 트럼프 입장에선 가서 콘도 짓고 개발할 수 있고 우리는 네. 평화를 만들어서 번영할 수 있고 네. 이런 곳이기 때문에 시너지가 나고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그렇네요. 거죠. 큰 그림에다가 또 플러스 알파를 넣었던 게 그거죠. 북한에 트럼프 월드를 지으시고 저도 가서 맞아요. 거기서 골프를 치겠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그것도 사실 두 가지 키워드가 트럼프가 정말 좋아하는 거잖아요. 골프 좋아하고 트럼프 월드라는 건 트럼프의 또 자신감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의도에도 그렇죠. 트럼프 월드가 네. 있는데
한국에 올 때 그걸 굉장히 자랑스러웠다고 하죠. 그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가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원산 앞바다에 뭘 해보자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이 원산 앞바다가 최근에 뉴욕타임즈에 또 왔는데 원산이 갈마 해수욕장이라고 있죠. 그걸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공개를 했는데 북한의 와이키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풍광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개발을 못 하잖아요. 그 개발을 이 트럼프 미국 자본이 가서 하겠다. 뭐 트럼프는 원래 부동산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간파를 하고 떡밥을 던졌고 트럼프가 정확히 그걸 잡아든 거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 김정은 위원장 만나면 제안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정확하게 던진 거죠. 그렇군요. 좀 그래도 잘 거기까지 넘어가서 분위기 네. 아주 좋아졌고. 네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사전에 SNS 올렸던 거에 네네. 그 숙청 또는 혁명. 네. 숙청돈 혁명 한국에 사우스 코리아에 네. 일어나고 있다 네. 했을 때 그게 군대 그러니까 미군 기지를 압수수색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 보였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말을 했죠. 미군 군사기지 들어가서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사실관계가 그건 확인이 사실관계는 됐나요? 실제로 가서 정보 요청을 했고요. 미군 기지는 아니고 오산 공사기지는 공군기지는 한국군과 미국군이 동시에 쓰는 기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루머 계엄 당시에 이 중국인들이 선관위 연수원에 있었고 그걸 공군 군사기지에 데려갔다가 오키나와로 옮겨갔다라는 루머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이제 황당한 중국인들이 보도가 있었지.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라는 음모론이 있었는데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만 사실 이제 특검에서 정보 요청을 했겠죠. 그래서 교회는 압수수색이고 군사기지는 정보 요청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악의적으로 어떤지 흘렸고 이게 부정선거 음모론이 있는데 이걸 덮으려고 한다라거나 그런 이상한 음모론을 흘렸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그걸 보고 이 회담 전에 일부러 3시간짜리 흘렸던 거는 트럼프 특유의 상대를 압박하기 위한 블러핑 카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스탄 같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 그렇습니다.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더 일에 미- 기고도 하고 그랬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주변에 그런 이제 음모론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한국 보수와 미국의 극우 보수 연결돼서 마가와 연결돼서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런 음모론을 흘린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트럼프가 완전히 받아들이고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죠.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냥 위협하려고 했던 얘기인지 진짜 믿는 건지. 뭔가 이 기선을 잡고 유리한 입장에서 이 협상을 진행하려고 흘렸던 블러핑 카드일 가능성이 높고요. 네, 한번 질러봤던 카드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하게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 게 전 세계가 지켜본 자리에서 지금 한국 상황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한국은 친위 쿠데타로 혼란이 극복된 지 얼마 안 된 상태다. 그리고 특검이 내가 임명하지 않고 국회에서 임명한 특검이 사실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완전히 클리어하게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클리어하게 정리가 된 거잖아요. 설명이 그리고 된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도 혹시 비상계엄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이 있지만 그 부분은 완전히 그리고 한국은 민주주의의 지금 교과서 같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했을 때 아무도 반박을 하지 못하는 트럼프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인권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이고 부패한 대통령을 쫓아내고 민주적인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왔는데 그 사람 앞에서 윤석열을 두둔한 발언을 할 수 없는 건 명확하죠. 그렇죠. 근데 이번 사건을 보면 여전히 해외에서는 한국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거나 오해되는 부분이 많다. 맞아요. 제가 제 경험을 얘기해 보면 얼마 전에 지난달에 대만에 학회에 갔다 왔는데 네. 거기서 대만의 언론인들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혹시 중국이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과 친하기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친미인 윤석열을 몰아내고 친중인 대통령 하는데 역할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음모론이 공공연하게 외해에서는 떠돌고 있다는 거죠. 대만은 또 누가 가서 그런 작업을 그러니까 하는 그런 거예요? 걸 보면 사실 이 정보라는 게 얼마나 취약한가 그리고 다들 자기 나라 이해관계에서 이렇게 한국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마침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반박을 했고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정확하게 잘못했다라고 루머인 것 같다라고 시인하는 모습을 만든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외교적 굉장한 성과라고 할수 성과네요. 있습니다. 굉장한 성과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 먹고 이 나라 망쳐야 되겠다 하고 외국에다가 이상한 소문 퍼뜨리면요. 네. 이게
맞기가 쉽지 않은 게 예를 들면 우리가 네. 인도네시아 정치에 대해서 네. 평소에 생각 전혀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인도네시아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한테 누가 해요. 네. 그러면은 사실 믿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이 네. 나한테 얘기를 하면. 트럼프에게도 누군가가 사실은 이런 겁니다라고 슬쩍 흘렸겠죠. 흘렸는데 트럼프는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화로 했거나 실제로 그런 뭐 의심을 했거나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 명확하게 바로잡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좀 짚어볼게요. 주한미군 관련돼서 이슈가 좀 나왔어요. 네네. 어떤 내용? 이거는 사실 쟁점이 이제 한국 뭐죠 그 기지를 건설하는데 엄청난 돈을 썼다. 거짓말이 있었어요. 썼고 한국은 땅을 줬다고 하는데 임대한 것과 차이가 있다. 우리는 임대 말고 땅을 갖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 자체가 사실은 다 사실이 아닌 말입니다. 일단은 엄청난 많은 돈을 쓴 게 아니고요. 그 돈 중에 이 군사 개발비의 90%를 한국 정부가 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돈을 많이 썼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요. 그리고 임대했다고 하는데 임대도 아니고 공여입니다. 공여. 그렇기 때문에 이 김용범 실장이 해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리스가 아니고 그랜트라서 이 주한 미군 지휘협정 소파 협정에 따른 거라서 한미가 이미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걸 트럼프가 주장한 것처럼 이걸 땅을 우리가 우리 소유를 하고 싶다라는 거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소파 협정을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공여는 소유권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미군이 쓸 수 있도록 주는 거잖아요. 그건 리스와 다른 거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지만 실제로 이 땅을 넘겨주거나 하는 것들은 애초에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거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공개 회담에서 네. 트럼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한테 메모 전달했다는 거죠. 재미있는 얘기가 많았죠. 네. 그러니까 협상 끝나고 난 뒤에 아침에 이제 우리 막 출근할 때 한 네네. 7시쯤에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협상 결과 뒤늦게 흘러나온 거죠. 그래서 강유정 대변인이 공개를 했는데 이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종이에 이제 써가지고 보여줬는데 중간에 보면 스펠링도 하나 틀린 게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보시면 이제 네. You are great man and leader라고 했고요. 그러네요. 위대한 글씨가 사람이고 되게 지도자다. 각지게 쓰네. 뒤에 영어를. 보시겠지만 이게 이제 거의 트럼프는 이 사인을 강하게 보이게 하려고 매직 같은 사인 거의 그러네. 매직 같은 보통 그래서 그러네요. 보통 쓰는 글씨의 5배 굵기라고 합니다. 코리아에서 트리맨더스 퓨처 위대한 그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맨더스의 이 S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요? 글자도 틀려 있고요. 그러네. I am always here for you. 당신을 위해서 계속 함께하겠다. 이 엄청난 극찬이잖아. 이걸 심지어 종이에 글씨로 써서 줬다. 근데 재밌는 건 이 글씨를 이재명 대통령이 준 펜으로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네. 모나미 주가가 오늘 엄청 많이 올랐는데. 모나미 주가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게 하루 사이에 30% 올랐습니다. 우와. 아침에만 해도 이게 10% 올랐다고 그래서 급등이라고 했는데 계속 올라가지고 30%가 하루 사이에 올랐는데요. 그 펜 때문에 예. 모나미가 오른 거예요. 예, 지금 예. 연결시켜야 되겠는데. 펜 사진 한번 보시. 이 펜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와서 쓴 펜인데, 가지고 와서 방명록에 쓰고 있는데 이 트럼프가 뒤에서 보더니 그 펜 좋아 보인다라고 이거 한국에서 만든 거냐고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저 정확하게 네네. 기억나요. 뭐라고 그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펜 좋아 보인다 그런 네. 다음에 Will you take that? 예. 그래서 그거 가져갈 거예요?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이재명 예.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아니 뭐 가지세요. 가지세요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펜 자체가 뒷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이 평양에서 정상회담 할 때 당시 이제 사인펜을 문재인 대통령이 만년필을 가지고 갔는데 보통 이렇게 큰 종이에 이제 유지라고 하죠. 약간 네네네. 기름기 있는 종이에서 기름종이. 글씨가 안 써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명할 때는 이 큰 종이 써야 되잖아요. 네. 트럼프처럼 이렇게 굵은 글씨를 써야 되는데 안 써져가지고 만년필은 또 얇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권혁기 당시 춘주관장이 이제 그 네임펜 보통 한 500원쯤 하잖아요. 그걸 가져다가 이제 하얀색 까만 맞습니다, 뚜껑 있는 그 맞습니다. 네임펜. 그걸 가지고 와서 사인을 했는데 이제 그게 국격이 떨어진다는 말이 나왔다는 좀 거예요. 떨어져 보이긴 했겠는데 그래서 없어 보이는데 그거. 이번에 이제 임명이 되자마자 권혁기 당시 춘추관장 이번 의전 비서관인데 네. 그분이 이 펜을 특별히 이 주문 제작을 해서 2개월 동안 주문 제작을 해서 만들어서 이번에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의 사실 일격이구나 이 진짜. 회담을 위해서 가져간 건 아니고 대통령 사인을 한 펜을 잘 만들어야겠다. 이걸 그래서 국내 중소기업이 만든 펜인데 네. 이 펜은 그러니까 사인 만년필이 아니고요. 네. 이 네임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그 모양은 만년필 모양인데. 만년필 모양인데 네임펜에 심이 들어가 있고 그 굵은 네임펜에 심이고 사인하기 좋게.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모나미 심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심이 모나미. 심이 모나미입니다. 심이면 근데 네임펜 심 같은 걸 거 아니에요? 네임펜을 정확히 네임펜에 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임펜 심에 네임펜을 해체해가지고 겉에는 만년필 같은 네, 거고. 심만 뽑아가지고 굵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재밌는 건 트럼프가 아까 썼던 그 굵은 글씨 있잖아요. 네네네. 트럼프도 무슨 펜으로 써요? 트럼프도 원래는 그래서 이제 그 미국 대통령들이 쓰는 이 크로스 펜이라는 게 있는데 1970년대부터 계속 그 펜을 수백 자루를 사가지고 계속 비치를 해놓고 쓴다는 거예요. 보면 이제 오바마를 보면 쓰고 놓고 계속 사인 하나 할 때마다 펜 하나씩 쓰고 그 펜들을 이렇게 기자를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미국의 또 중요한 법안 통과할 때는 관련된 사람들 모아놓고 사인한 다음에 그 펜을 중요한 사람한테 딱 선물을 나눠주고 뭐 예를 트럼프는 들면 이렇게 펜을 이렇게 줌켜주고 기자한테 막 던져서 나눠주기도 하고 던지기도 그래요. 하고. 그런데 이 크로스 펜이 아니라 크로스 펜은 볼펜이고요. 그 트럼프는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제가 특별히 샤피 사인펜을 쓰는데 그 네임펜 같은 예, 거예요. 미국의 샤피가 한국의 네임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굵은 그 네. 사인펜인데, 그러니까 샤피 펜을 좋아하는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 그 펜 자체가 800원 정도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싼 펜인데, 그러니까 그 미국 대통령이 탐이 났구나. 사실 그렇군요. 싸구려 펜으로, 그러니까 이 크로스 펜은 비싼데 네. 비싼 거 말고 싸구려 펜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 트럼프인데 이 한국 대통령이 쓴 거 보니까 글씨는 샤피 펜처럼 나오는데 자기 것처럼 나오는데. 이 외형은 굉장히 그 자기 거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워 좋아. 보이고 각인도 돼 있고 고급 만년필처럼 그다음에 나무를 깎아가지고 샤피펜 지금 띄웠어요. 네, 진짜 저거 샤피펜이. 그냥 사인펜처럼 네, 생겼네. 저런 걸 저기 약간 이제 뭐 약간만 포장된 걸 쓰는데 기본 단가가 뭐 1,000원밖에 안 하죠. 네. 그런데 이 이재명 대통령이 쓰는 거 보고 딱 마음에 들었겠죠. 굵고 외형도 굵고 반짝반짝하고 글씨도 굵게 나오는 그런 펜이 어디서 났냐라고 물어봤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에피소드가 재밌잖아요. 이때부터 네, 이미 너무 두 사람이 호감이 그러네. 나와 비슷한 펜을 쓰고 심지어 가지세요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또 순발력이 돋보이는데 대통령께서 중요한 사인을 하실 때 쓰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준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그 말 자체가 트럼프가 또 좋아할 것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또 활짝 웃으면서 그 펜을 받으면서 내가 쓰진 않겠지만 잘 보관하겠다고 했습니다. 보면 재미있는 게 만약에 트럼프가 이 펜을 가지고 어디서 쓰는 장면이 노출을 했다면 얼마나 또 이게 그러네요. 이재명이 준 펜을 썼다라는 게 그러네, 되겠죠. 그러네. 그런데 트럼프 특유의 또 장사꾼 기질이 있어서 쓰진 않겠지만 잘 보관하겠다고 쓰진 않겠지만. 했던 거예요. 안 그런 받진 않고 또. 그 디테일들 노련한 두 사람의 미묘한 그런 신경전 그리고 펜 마음에 들어 내가 가져도 되냐라는 말을 한 것 가져갈 거냐 물어보고 가지세요라고 하고 또 쓰진 않겠지만 보관하겠다고 하고 뭐 그런 굉장히 선수들끼리의 그렇죠. 이 디테일이 돋보이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치고받고 네. 케미도 이루어지고 근데 사실 정상들끼리도 케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서로 합이 잘 맞아야 되는데. 이 사진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트럼프가 쓰는 그 샤피 펜인데요. 보면 이제 던지는 거예요? 예, 이 보면 이제 네임펜하고 비슷한 그 플라스틱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냥 선명할 종이가 20장이라면 네. 20개 펜을 두고 한 장하고 세 펜 쓰고 한 장하고 세 펜 쓰고 하는 게 관례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펜들을 쓰고 난 펜 다시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지어 기자들에게 던져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나름 펜 부심이 있는 사람. 나는 내가 쓴 펜이 있어. 근데 나와 같은 펜을 쓴 사람을 만난 거죠. 그런 에피소드 있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네. 오찬 때 나눴던 얘기를 네. 들어보니까 점심 식사하면서 그 사실은 둘 다 트럼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두 분 다 암살을 당할 뻔했던 그렇죠. 상황이 네. 있었잖아요. 그리고 언론이 계속 그걸 반복해서 또 재밌으니까 반복해서 거론을 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많은 또 네네.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트럼프도 사실은 그 총격에 살아난 것 자체를 굉장히 자기의 그 뭔가 신화적 스토리 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아무튼 굉장히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지만 탄핵 이후에 민주적으로 당선된 정당성이 강한 그렇죠.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과 자기를 약간 이제
그 동일하게 어떤 동일시하는 그런 효과도 있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네. 상법도 좀 얘기를 해야 돼서. 그럴까요? 상법 잠깐 얘기해 상법 주시죠. 개정안 네. 좀 얘기해. 네. 2차 상법 개정안이 네. 통과가 됐어요. 이거 엄청 재밌습니다.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의 또 핵심적인데 상법 개정안을 계속 발의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그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두 차례나 지금 이제 거부권 행사했었잖아요. 근데 1차를 통과시키고 2차 더 강한 게 나왔고 더 강력한 3차 개정안도 지금 준비되고 있는. 네, 준비되고 있습니다. 1, 2, 3차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어떤 내용인지. 1차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주들에게도 이사들이 충실해야 된다. 만 이사가 회사를 위해서 결정했다고 하지만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이사를 지금 이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이게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를 바꾸는 역사적인 개정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도 나오고 이것 때문에 완전히 경영의 철학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법안입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통과된 뒤에는 실행이 되면 예를 들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다 그 무죄로 판결을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된 이후라면은 당시 찬성표를 던졌던 삼성물산 주주들은 이사들은 다 이제 직무유기 또는 손배로 고소 고발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주주들을 위해서 결정을 했어야 하는데 당시 주주들에게는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회사를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하더라도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이제 손배 대상이 되는 이제 그게 단지 손배뿐만 아니라 완전히 그러면 경영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될 거다. 주가도 오를 거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게 1차였고 굉장히 네. 근본적인 내용이네요. 2차는 어떤 2차는 보통 이제 우리가 CEO가 이사들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로 쫙 그 해두면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그 대표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모든 경영 현안들을 이 투표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사들이 다 우리 편이면 그냥 완전히 그 한 몸으로 굴러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가장 뭐 안 좋은 경우가 이제 사학재단 같은 경우도 그렇겠지만 기업들도 그렇고 뭐 공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 이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보통 이사를 이제 대충 대주주가 찍어 눌러서 결정하는 구조였다면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대주주 주분이 한 5%밖에 되지 않는데도 이사회를 장악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집중 투표제가 도입되면 이제 그러니까 2차는 핵심이 집중 투표제인가요? 네네. 2차 상법 네. 개정.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 이사 투표를 한 표씩 결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주주들에게 3표를 주고 3표를 집중해서 예를 들면 이원지 이사에게 나 3표를 다 던지겠어라고 하면 그럴 수가 있으면 그럼 만약에 이제 소액 주주들이 모여서 이걸 좀 방어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좀 이제 소액 주주들이 우호적인 이사 후보를 내세우고 이사 몇 명에게 표를 분산하게 몰아주면 이 이사를 우리 편 이사를 좀 당선시킬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액 주주들도 대표를 이사회에 보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그렇게 되면 만약 이사회가 7명이면 대주주가 알려면 이재용 회장이 CEO가 본인이 임명할 수 있는 그 이사가 2명에 3명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이 소액 주주들이나 뭐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그래서 거죠. 결국은 주주들 전체를 대표하는 이사회가 만들어질 가능성을 좀 더 높아진다. 그렇죠. 1차보다 훨씬 강력한 게 이사회를 이제 장악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지분만큼 이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1차하고 연결되는 거죠. 이사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이사들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완전히 이사의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 2차였다면 3차는 또 이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방안입니다. 준비되고 있는 법안이죠. 그것도 지금 이제 9월 중에 통과시킨다고 하는 건데 9월 20일 자사주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사주를 나중에 이제 경영 공격을 받거나 하면 우호적인 세력에 팔아가지고 표를 던지게 하려고 보통 자사주라는 건 보통 이제 이 보유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자사 주가 상승을 위한 이제 그 주주 가치 환호를 위해서 자사주를 매입하는데 그걸 소각하지 않고 그냥 보유하고 있으면서 우호 지분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 회사의 자산으로 최대 주주의 지분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면 이걸 이제 무력화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은 자기 회사 주식을 사면 무조건 주식을 없애버려서 주식 숫자를 줄여서 주식을 갖고 있는 주가를 주주들의 끌어올리게.
예. 그렇죠. 주가가 올라가겠죠 결국은. 어쨌든 한 주의 가치가 더 높아진다. 이렇게 이 만들자는 덕분에 사실 이제 그 기업들 특히 이제 그리고- 지분이 많지 않으면서 네. 지분보다 더 많은 지배를 행사한 재벌 기업들이 지금 발칵 뒤집혀 있는 네. 상태입니다. 요거는 아직 발의 중이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1, 2, 3차 네. 상법 개정안 잘 설명해 주셨고 윤민정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 이정환 대표님 쉽게 잘 설명하시죠.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하고 뜨거운 현안들 오늘 하루에서 살펴봤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최승병 박사 모시고 트럼프, 이재명 두 대통령의 회담 결과의 경제적 파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